자, 오늘 박스하고 공구리 차이점 강의하겠습니다. 이제 요게 뭐냐면은 공구리는 바닥에 지지라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박스는 매물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공구리를 체크할 때 이평선 아래 또는 이평선 근처에서 지지받고 있는 박스권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박스는 뭐냐면은 큰 파동을 만들기 위해서 뚫어야 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박스가 큰 경우도 많이 나오거든요. 박스가 이렇게 작으면 돌파할 때 급등을 먹으면 되는데, 만약에 박스가 이렇게 커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가 여기를 뚫을 때 매매를 하게 되면 여기가 고점이 돼버려 가지고 이 주가가 이렇게 해서 뚫고 가는 게 아니라 뚫어놓고 떨어져 버립니다. 근데 이게 박스 아니기 때문에 손절 라인 잡기가 되게 애매해요. 이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박스 매매할 때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박스 매매는 이 박스가 그려질 때 이게 올랐다가 떨어지는 구간 여기서 매매하는 게 유리하고요. 그리고 공구리는 박스 자체가 작기 때문에 돌파할 때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공구리는 포지션을 잡을 때 돌파로 하는 게 좋고요. 박스는 눌림으로 하는 게 유리하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좀 잘 활용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차트에서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차트를 보면 우리가 공구리를 찾아라 그러면 여기가 공구리가 되는 거예요. 얘 보면은 주가가 이 박스를 얹어놓고 지지받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보면은 이 구간이 공구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뭐 타점을 잡을 수 없겠지만 이 구간이 공구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돌파가 나오죠. 그러면 이 작은 파동들이 모여서 뭘 만들어요? 박스를 만들어요. 자, 아까 얘기했죠. 여기서 요렇게 박스를 잡으면은 뭐가 단점이다? 여기를 뚫을 때 들어가면 최고점에 물릴 수 있다는 거예요. 뚫을 때 들어가면 최고점에 물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하는 게 아니고 눌러줄 때 여기서 사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뚫고 눌렀을 때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가 나올 때는 눌림목이 유리하고요. 공구리를 뚫어올릴 때는 돌파가 유리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또 여기서 또 다른 거는 큰 시세가 날 때는 또 이 박스를 뚫고 가요. 결국은 반복이에요. 여기서도 뚫어야 가고요. 여기서도 뚫어야 갑니다. 근데 여기서 매매를 조심하라고 하는 이유는 이 구간에서 두 번이나 떨어지죠. 여기서는 올라가지만. 그래서 제가 박스 매매를 할 때, 공구리 매매를 할 때 박스에서 타점 잡을 때 손절이 나오면은 꼭 다시 올라올 때 재매수를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꼭 여기서 손절을 지키시고 떨어졌을 때 올라오면 재매수를 해봐라. 이게 반복이 되면은 먹어요. 그럼 이거를 한번 먹다 보면 여기서 손실을 만회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내가 만약에 여기서 불리면은 금방 회복이 되는데 여기서 내가 손절이 나와버리잖아요. 이게 다시 타점이 나오고 다시 타점이 나와서 먹을 때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런 매매를 하시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대응을 할 때 항상 이런 거를 많이 사보다 보면 나중에는 여기를 피해요. 이 구간은 데이터가 쌓이면 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 구간은 거래량이 터지니까 피해요. 반대로. 그러면 여기도 피하고 여기도 피하다 보면 여기서 매수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도 매매를 해보고 여기서도 매매를 해보고 여기서도 매매를 해보다 보면 나중에 이게 데이터가 쌓이면 여기를 피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 상황에서 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냐, 내가 매매를 공구리를 뚫을 때를 메인으로 가져갈 건지 박스를 뚫을 때를 메인으로 가져갈 건지, 이거를 이제 기준 설정을 하셔야 돼요, 초보자분들은. 근데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것보다는 여기서 해라는 거예요. 이게 이뚫굿뚫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면 우리가 목표가도 정해져요. 자, 보세요. 여기서 내가 이뚫굿뚫에서 매매한다고 가정했을 때 밑에 공구리 있죠? 위에 박스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공구리 돌파해서 매매, 목표가 명확하죠. 매수 타점, 손절가, 목표가, 기준이 확실하죠. 이 기준을 가지고 가다 보면은 내가 확실하게 정한 자리에서 매도를 하고 손절을 하고 타점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내가 끝냈던 매매를 뒤에 또 올라가죠. 그럼 여기서 이거를 업그레이드 할지 말지를 본인이 결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때로는 나는 이 매매를 똑같이 진득하니 하고 있으면은 만약에 시장이 올라가죠. 시장이 올라가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해요. 또는 나는 여기서 살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여기서 살 때도 있어요. 똑같은 타점을. 그거를 의도한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제가 알려드린 이뚫굿뚫은. 자, 이런 것도 보시면은 제이준 코스메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갓도리가 떠 있거든요. 보면은 여기가 공구리죠, 이 구간. 그리고 여기 이뚫굿뚫이죠. 그럼 요런 것도 여기 타점 잡는 거예요. 근데 박스는 어디가 박스예요? 이렇게가 박스죠. 그럼 여기까지 먹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추가 상승 나와요? 안 나오죠.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거는 떨어지고 어떤 거는 간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여기까지는 간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러니까 이 포인트를 살리라는 거예요. 얘는 보시면 공구리가 없고요. 공구리가 없으면 자연스럽게 이거는 박스 매매로 가는 거죠. 공구리가 없는 애들은 박스 매매로 가면 되는 거고, 선택지가 없으니까. 자, 이것도, 자, 여기 공구리 나오죠. 이 구간 공구리 나오고 이뚫굿뚫이죠. 어디까지 먹어요? 여기 박스 딱 이렇게 쳐져 있죠. 박스 상단까지. 여기서 포인트는 뭐다? 내가 박스 돌파를 매매할지 공구리 돌파를 매매할지 본인 선택이다. 아시겠죠? 근데 이뚫굿뚫을 제가 메인 포지션으로 드리니까 여기를 추천드리는 거다. 그러면 어쨌든 여기 목표가는 달성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욕심이 좀 붙으면요, 여기서 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가는 애들이 막 퍼센테이지가 200%, 300%, 500% 막 이래요. 여기서 올라가 버리면. 그래서 한 10개 매매하면 한 8개, 9개는 맞고 떨어지는데 한 개가 여기를 뚫고 가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거 하나 때문에 착각을 해요. 놓쳤다고 착각을 할 수 있어가지고 내가 큰 박스 매물대를 기준으로 투자를 할 건지 공구리를 기준으로 투자를 할 건지 이거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자리도 보면 여기 공구리죠. 그럼 보면 여기 타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손절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버텨서 먹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여기서 잘릴 수도 있고 여기서 추가 상승을 먹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또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어마무시하죠. 여기서 보면 타점이 1월달이고 올라가는 요 시점이 7월달이에요. 6개월 기다려야 돼요. 그럼 이것도 중장기화 되죠. 나는 스윙으로 할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중장기화 돼요. 이런 것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이뚫구뚫 관점에서 공구리 돌파해서 그 위치에서 박스 상단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포인트, 여기서 잡는 것과 여기서 잡는 것 차이점이 있죠. 여기 공구리 없고 여기 공구리 있고, 이것도 내가 매수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도 물론 올라갔고 여기서도 올라갔지만 내가 타점을 여기서도 잡을 수 있고 여기서도 잡을 수 있거든요. 여기는 패스 시킬 수도 있어요. 왜냐면 타점이 여기서 잡았을 때는 이렇게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여기서 잡았을 때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성공시킨다는 보장이 없어요 사실. 얘는 이탈을 안 하죠. 그럼 얘는 보면은 여기서 타점 잡을 때 손절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손절 안 하겠죠. 얘는 리스크가 2번 있는데 얘는 리스크가 1번이죠. 이런 식으로 리스크를 줄여나가면서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구리를 이용을 하면. 그래서 박스 상단으로 매매할 때는 눌림에서 매매하는 게 유리하고 공구리를 이용해서 매매할 때는 돌파할 때가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구리. 요것도 지금 보면은 공구리가 조금 애매는 하지만 이평선 근처에서 박스 치고 있죠. 좀 더 크긴 하지만 이제 공구리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박스로 보이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왜 공구리가 아니라 박스일까요? 뚫고 떨어지고 뚫고 떨어지고, 지금은 뚫고 안착하죠. 여기서는 뚫고 떨어지고 여기서 안착하고. 그럼 이거는 그냥 박스로 분류하시면 돼요. 이런 거는. 이런 건 그냥 간단하게 여기랑 요 라인 체크해가지고 요렇게 박스로 그냥 분류해가지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보면은 밑에서 보면은 우상향이 나와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약간 삼각 수렴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공구리로 분류를 하지 않는다. 이런 거는 하나의 매물이 됩니다. 매물대가 형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뚫고 안착하는 이 시점에서 급등이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오해하실 수 있는 게 여기도 타점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타점을 잡을 때 여기서 손절이 나오면 손절하고요. 올라오면 재매수 하셔라.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제가 박스 매매를 할 때는 주의할 점이 뭐라 그랬어요? 돌파해서 사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손절을 해야죠. 이 박스가 크니까 손절하고 대신에 올라오면 꼭 다시 사라. 이거를 몇 번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하시다 보면 아마 본인 스스로 박스랑 공구리를 좀 차이점을 아실 수가 있어요. 이제 물론 이 차이점은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른 방송이랑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박스랑 공구리를 구분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이때까지 봤던 공구리는 진짜로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저점을 찍고요. 고점을 찍습니다. 여기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얘는 근데 들쑥날쑥하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는 여기가 타점이 될 수 있다. 여기서 딱 지지 나오잖아요. 여기는 빠지고 여기는 빠지고. 그러니까 기준을 좀 명확하게 나누시는 게 좋긴 한데, 저는 박스랑 공구리의 기준을 여기 뚫을 때 떨어지는 요런 관점들은 제가 박스로 안 쳐요. 왜냐면은 저항대가 일정하지 않잖아요. 지지라인도 일정하지 않고, 요런 거를 그냥 대충 매물대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물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박스로 치는 거예요. 공구리는 지지 저항이 좀 확실한 거. 자, 볼게요. 또 요런 거를 좀 공구리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저항이 확실하죠. 저항이.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저항을 뚫을 때는 올라가죠. 못 뚫으니까 못 올라가죠. 뚫을 때는 올라가고요. 그래서 요 저항대를 공구리를 뚫어올리는 시점이 이뚫 굿뚫이랑 겹칠 때, 이런 자리를 좋아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요 자리에서 뭐가 떠요? 갓김치 돌상김 뜨죠. 갓돌이 뜨고 타점 잡고 올라가죠. 요런 자리는 잘 올라가요.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여기는 뭐가 돼요? 박스가 되죠. 박스가 되니까 뚫어놓고 한 번에 가요 안 가요? 한 번에 안 가죠. 다시 여기 다시 진입했다가 다시 가죠. 어물쩡 합니다. 여기 위에서. 오케이? 얘는 뚫고 바로 가죠. 얘는 여기서 횡보했다 가죠. 요 정도 차이가 좀 있어요. 공구리랑 박스의 차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거는 타 전문가와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확실하게 좀 나누는 걸 좋아해요. 아시겠죠?